자녀교육 절대 공식 박수! 뻔한 얘기 좀 빼고요.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친근한 멘트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뭘까요? 잘한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은 거.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살면서 힘든 일 뭘까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죠. 저는 궁금했어요. 아이를 낳은 축복이 숙제가 되는 이유. 저는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7년간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저의 경험을 좀 많은 분들한테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쳐다보니 저한테 두 가지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버려야 할 세 가지와 꼭 간직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잖아요. 부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멋진 언어인으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딴 거는 다 차치하고 이것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부모. 우리는 20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걱정되는 순간 좀 내려놓고요.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걱정보다는 사랑으로, 내가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좀 다스리면서 워워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랑 뜨겁게 사랑할 시간, 즉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한번 정리해서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동안 이미 이제 저희가 많은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추렸던 핵심 질문들로 Q&A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기자TV를 진행하시면서 방종인 작가님이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은 무엇이고 가장 크게 관통하는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고정숙 선생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저와 비슷한 또래 엄마들, 후배들, 그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워킹맘으로서 간직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이한테 다 해주고도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죄책감 느끼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았고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엄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할까?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다가 만든 채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의 답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해결책을 드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엄마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크게 관통하는 대답은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였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엄마가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녀 교육 입시 정보라든지 옆집 엄마에 흔들린다든지 내가 입시 정보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덜어드리며 어머님이 거기서 주는 에너지를 우리 아이를 보는데 쓰지 않을까? 자녀분들이 아직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분들 성장에 따른 사교육 활용 그 계획 유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교육을 제가 우리 아이들 하지 않는다고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학원 2달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2달 보냈었는데 굉장히 그때의 경험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트라우마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원치 않았을 때 그냥 저는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집에서 노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시간이라도 어떻게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들의 로망이 있죠. 피아노 치는 아들. 멋있다. 피아노 치는 아들이 너무 로망으로 남아있어서 무조건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시간에 4시에 갔는데
한 5명을 가르치나 봐요. 한 방에 한 명씩. 그리고 선생님이 10분 가르치고 다른 방 돌고. 그러면 얘는 10분 선생님 만나고 40분 동안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이한테 공포였던 거죠. 유초등 시기에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뛰어난 영재였으면 저는 보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고 그랬을 텐데 저희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 잘하는 정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문대생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봤었을 때 2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선천적으로 뛰어난 아이. 2번째는 그렇지 않은데 노력으로 극복한 아이는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너 이거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초중고 시기에 학교 거의 절대 다수가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시간을. 그때 감정이 초등 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 때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고등학교 때도 영향을 주고 적어도 학교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무조건 선생님 편을 드는 편입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저희 아이가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를 전교생 중에 가장 먼저 갑니다. 왜냐? 성공하셨네요. 우유급식 때문에. 우유급식 당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옆 친구들 자리에 우유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엄마 7시에 무조건 깨워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늦게까지 다녔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우고 온 거를 학교에서 그대로 배우거나 그랬을 때 이 감정이, 이 새롭고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 신나는 감정이 이어질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늦게까지 다닐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내지 않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10시까지 학원에서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보다 저는 그 이후에 공부한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요, 편집 과정을 배우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는 시대고 앞으로는 더 그럴 텐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가서 아시다시피 요즘에 대학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서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려면 공부에 대한 감정, 학교에 대한 감정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고 앞으로 사교육을 아예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사교육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교육을 잘 활용하는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지금 시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예 안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입시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도 대입에서 맞아요. 중요한 키가 정시, 그러니까 수능으로 보는 정시고 수시는 저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3년 맞죠.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학교가 긍정적이지 않고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초등 때는 학교를 좀 즐겁게 생각하는 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극복하게 된 과정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장으로 승진했었을 때요. 지금 한 4, 5년 전. 네, 맞아요. 편집장으로 승진한 그 주에요. 제가 둘째를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 시련을 왜 주님이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장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8개월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독합니다. 네, 독해요. 네, 그래서 제가 8개월 때까지 정말 똑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제 지금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의 근면성실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맨날 나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헝그리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꿈꾸던 그 위치를 얻게 되는 순간 둘째가 생기니까 너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간신히 올라왔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랬더니 또 다행히 제가 막 살이 찌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모르시더라고요. 살짝 흠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예, 8개월 때까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무너진 순간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출산을 하니까 제 마음대로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될까? 근데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걸 견디면서 더 견고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종임으로 그것을 위기를 극복했다면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그게 가장 큰 저의 무기가 됐더라고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아이가 잠든 순간에 알았습니다. 깨 있으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잠들면서 다시금 되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멋진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더 열심히 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고 책도 낼 수 있었고 교육대 기자도 할 수 있었고 저는 어떤 목표가 막 확실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지금 예전부터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립하는 순간에도 저는 교육대 기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독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덜 될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육대 기자를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결정하는데 두 아들이 가장 큰 무기가 됐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진짜 찐 현실부터 가죠. 입시 흐름의 경향이 궁금합니다. 대입은 아시다시피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런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맞아요. 대학은 대학 입장에서, 학교는 학교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있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큰 변화라기보다 조금씩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한꺼번에 변화는 사실 그렇게 제가 17년간 봤을 때 한꺼번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4년 예고제라고 해서 반드시 변화하기 4년 전에 예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두렵다 이런 마음은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씩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관심과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먼저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런 데 가보면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료가 써머리돼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대 기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이 정도의 변화는 좀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를 하셔도 마음이 좀 이 정도는 변화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맞게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변하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은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의 변화, 우리 아이가 앞으로 펼쳐질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이 자녀 교육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종희 평지자님. 평소 신뢰하면서 대기자TV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하는 이대로라고 합니다. 1월 5일 영상은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올라갔던 영상이었죠. 편집자님의 어떤 당당한 모습과 어린 시절 아픈 손가락으로 이야기가 쉽게 매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건너뛰고요. 편집장님이 보시는 정보 비대칭의 수준이 엄청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출간과 더불어서 어떤 해결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 격차, 정보 격차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고요. 앞으로 아예 없어지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사명감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요. 도움이 되는 역할, 그리고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만이라도 사교육 의지하지 않고도 더 저희 채널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고요. 그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교육대기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자녀교육 절대금지 책으로 시도를 한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더 많이, 왜냐하면 책이 편하신 분도 있고 유튜브가 편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 강연으로 이렇게 뵙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고 방식이 다양하니까 앞으로 입시 변화 이거를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 응원의 의미로 같이 박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자 TV